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 남은 건 고단한 몸과 빠듯한 통장뿐. 잔고가 바닥날 때마다 몰려오는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노후에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시니어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 자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예외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오히려 여유를 누리는 60대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비밀은 거창한 재테크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 동안 지켜온 생각 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2, 평범한 은퇴자 김성훈 씨. 특별한 배경도 재벌가의 지원도 없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의 소박한 꿈은 아내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각종 청구서와 자녀 결혼 비용이 자산을 갉아먹었고 잔고는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는 또 다른 부담이 되었죠. 친구들은 하나같이 연금만으론 살 수 없다며 투잡과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도 불안했지만 이상하게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지켜왔던 겁니다. 동료들이 월급날마다 술자리를 이어가고 신상 전자제품을 사는데 열을 올릴 때 김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며 하루 지출을 기록했고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소소한 여행, 아이들의 교육비 같은 꼭 필요한 지출에는 기꺼이 돈을 썼습니다.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균형이 그의 생활 습관이었던 것이죠. 덕분에 퇴직 후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적금과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허덕일 때 김 씨는 자신이 지켜온 습관 덕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무리해서 높은 수익을 쫓지 않고 은행 예금과 안정적인 연금 상품 위주로 천천히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언제 부자가 되겠냐며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친구들과 달리 김 씨는 잃지 않는 습관 덕분에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가 증명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지켜내는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 박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나는 가진 게 적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또래 친구들이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큰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 비밀은 역시 그의 생각 습관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을 때부터 돈을 쓸 때 늘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지출이 내 삶을 진짜 더 낫게 만들까? 가격이 싸고 비싼지가 아니라 나에게 가치를 주는지 따졌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불필요한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고급 시계, 외제차, 해외여행에 돈을 쏟아부을 때 그는 꼭 필요한 것과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것에만 지출했습니다. 그 차이는 세월이 쌓일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또 하나의 습관은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태도였습니다. 박노인은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모아서 뭐하냐며 비웃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작은 습관이야말로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결국 수십 년 이어온 습관은 복리의 힘을 타고 놀라운 자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퇴할 즈음 그의 통장에는 수억 원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단지 지켜온 습관 하나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또 하나의 원칙을 가졌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되 남을 무조건 따라하지 않는다. 주변에선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본 이들이 많았지만 박노인은 스스로 공부하고 검증하지 않은 투자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돈을 불려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반전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생각 습관을 달리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습관 덕분에 불안 대신 안정, 부족함 대신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돈을 지키는 힘은 통장 속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 위험한 투자에 대한 조급함, 남과 비교하는 불안에 묶여 있습니다. 반면 김 씨와 박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분했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집이 좋다. 대신 오래 지키고 싶다. 대박 종목보다 안정적인 연금과 작은 현금 흐름이 더 소중하다. 이 작은 차이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불안한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급함, 욕심, 비교심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차분함, 꾸준함, 자기만의 기준을 붙잡으면 작은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돈은 내 삶을 지켜주는 도구이지 나를 흔드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 짧은 말 속에는 60대 이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가진 돈을 늘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남과 비교하며 쓸데없는 지출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조급하게 위험한 투자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생각 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돈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나는 조급하지 않다. 나는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다짐하는 것. 소비를 줄이고 꾸준히 기록하며 확인하는 것. 이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산을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민수와 박노인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생각의 습관이 곧 노후의 미래다. 60대 이후의 삶은 여전히 길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생각 습관을 시작한다면 노후는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돈을 지키는 60대의 생각 습관.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족, 그리고 존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따라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돈을 지켜 당당하게 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